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을 때 한쪽 굽이 막 닳는 경우가 있어. 네. 근데 한쪽 굽만으로는 안 돼. 너의 오른쪽 굽까지 닳게 해줄게. 뭐 그런 이런 건 느낌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서련을 운영하고 있는 강혁진이라고 하고요. 8월의 첫 번째 대책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요. 당신의 비면은 무엇인가요?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이제 번역서다 보니까 이 책을 출간하신 블루랍스터의 기획자인 김준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행 컨텐츠 기획사 트래블코드의 김주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자로서 참여한 건 아니고 당신의 B면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기획자이자 마케터로서 그걸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이 대책 토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당신의 비면은 네. 무엇인가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간단히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덴츠라고 하는 광고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A면이 광고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개인적인 B면이 굉장히 확실하신 56명의 직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 하나를 만들었어요. 덴츠 B팀이라고 하는 이제 이들이 일하는 방식을 담은 책이에요. 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거 가지고 좀 플랜 B적인 방법으로 일을 계속 벌이고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팀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재력 채집회의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B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채집해온 사례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B면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뭐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좀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원래 광고업은 사실 수주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띄우기도 하고 여기서 나왔던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B팀 구성원의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일본 소공장 공장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장장이 우리 진짜 기술력 너무 좋은데 사실 지원 오고 이러는 게 다들 하드웨어에 대한 것만 있고 근데 정말 부족한 건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냥 고충을 털어놨는데 그거를 듣고서는 B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던졌는데 이제 B팀에서 아마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구성팀에서 자기가 박람회를 갔다가 이제 거기 박람회에서 소공장 부품 같은 걸 되게 확대해가지고 찍은 게 있었어요. 원래는 그냥 약간 되게 투박한 영상인데 여기다가 음악만 좀 얹히면은 되게 멋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를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악 담당하는 완전 페스티벌 막 DJ하고 이러는 B면을 가진 분이 또 따로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은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아예 음악 레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DJ 많이 아니까 DJ들이 리믹스 한 거를 계속 출시하는 레이블을 만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칸 광고 이런 게 또 나가가지고 상을 받고 그게 2017년인가 나왔었던 레이블인데 네. 아직까지도 계속 발매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유튜브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힙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회사 생활 다 하시면서 느끼는 게 흔히 말하는 고인물의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탈피하는 게 나의 회사 밖에서의 삶 그러니까 B면에서의 상황 활동들과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오히려 A면에서 또 활약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B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B면이라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여기 인용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B팀에 들어온 후에야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지녀야 할 능력과 마음가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어디에서 설렘을 느끼는지와 같은 개인 내 지적 호기심이 그 사람의 매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자기다움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B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되게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건 네. 남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그렇죠.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자기다운 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기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B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B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기다움을 위해서 꼭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이야기했는데
사실 나만의 B면을 아직 못 찾는 분들도 많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나만의 B면을 찾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여기에서 찾는 방법에 대한 소개도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분류를 하자면 한 5가지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나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가 취미, 그리고 세 번째가 전공, 네 번째가 이전 직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출신 배경 같은 것들에서 찾는다고 해요. 아니 근데 뭐 전공 다 가지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렇죠. 뭐 대학 이거 다 대학 나오는데. 다 오는 거 아니야? 취미 전공 뭐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난 전공이랑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만 했을 때 좀 내가 B면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좀 의구심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되게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낯선 경험인 거예요. 저는 경험이 항상 복리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 복리 효과를 가진다. 작은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경험을 한 사람한테는 그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가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이제 그 면에서 너무 B면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용기를 드리자는 차원에서 또 네. 인용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취미나 몰두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이 없다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과 취미가 겹쳤을 때 취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테죠. 그렇다고 해도 취미에 대해 자신이 품는 마음은 오직 나만이 느끼는 고유한 것입니다.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지만 이제 서핑에 품는 마음, 바다에 대한 생각, 파도를 대하는 감각, 서핑보드를 고르는 엄격한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본인만의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의 두근거림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야를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고 싶은 분야를 공부해서 책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회사는 경업금지라던가 요새 이거 하느라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구만 이런 눈치를 주는 회사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나만의 B면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전하거나 아니면은 만나거나 요런 세 가지 방법으로 B면을 키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만들거나 전한다는 조금 더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뭐 세 번째 방법 B면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 뭐 이런 좀 이제 채널을 많이 뚫어놓고 그렇게 하면 자기 B면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드러내놓고 하기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B면을 가꾸고 키우기 좋을 것 같아요. 나의 B면을 A면에 활용하거나 B면이 나의 본업이 되거나 하는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네. 같고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서는 나의 의지로 뭔가 나의 B면을 나의 일에 엮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개인으로서 나의 B면을 좀 B팀처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이것도 책에 소개가 돼 있다고 해서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고 싶어요. 혼자서도 B팀처럼 일하는 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기 B면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라. 남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라.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네. 남에게 도움을 줘라. 네, 맞아요. 그 사례를 만들라는 건데 특히 약간 본업에서 SOS 요청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 B면을 활용해가지고 옆 동네에서 자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을 때 되게 반갑게 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이미지가 확립이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브로 뭐 제가 뭘 도와줬어요. 뭔가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얘는 이제 유튜브를 좀 안 해.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뭔가 유튜브 관련한 거 이런 게 있으면 회사 안팎으로 이제 어떤 요청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단으로도 한번 이렇게 그렇게 B면을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하신 게 부캐라던가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드 허슬과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되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오늘 들으면서 들은 느낌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사이드 허슬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에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매주 주말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았는지를 살펴보시면 사실은 그게 나만의 B면일 수 있겠다. 이 얘기를 또 유튜브에 우리 월간설에 나오시는 포리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고 나의 주말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 내가 3개월 동안
어디에 시간을 쏟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약간 경제적인 차원도 좀 벗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나 사이드 허슬이 조금 약간은 그런 목적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 프로젝트라니까 뭔가 거창하게 딱 결과가 막 나와야 되고 예, 막.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처음과 끝이 딱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이드 허슬도 당연히 그 약간 엔잡의 일환으로 나오는 그쵸. 표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댄츠 B팀도 그렇지만 레퍼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다양한 결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발언을 하나 하고 네. 이제 마무리. 마지막 아니에요. 제가 드릴 질문이 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아, 질문 주세요, 그럼. 아, 네. 근데 이 책을 한 네. 번 더 소개하자면 이 책을 좀 이제 어떤 분들에게 주변에 좀 추천하고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 지금 일하는 방식이 최선인가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진짜 개인단의 변화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뭐 자기다움을 중시하는 거랄지 네.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전에는 좀 조직의 혹은 뭐 회사의 뭐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은 지금 뭐 회사 선택, 회사에서 생활조차도 본인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데 많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는 분명히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되게 해상도가 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해상도를 좀 높이고 싶은 분들, 아 이런 게 진짜 실존하는구나라는 걸 알면은 사실 조금 시도해 봄직하잖아요. 네. 이제 예, 그래서 좀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분들이면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B2B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B2B. 어떤 얘기냐면은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뭐 그게 뭐 대표님이랄지 혹은 네. 뭐 인사팀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들이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조직 차원으로 퍼져나가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그런 대표님이나.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슬며시 꽂아 넣어주시면 이게 진짜 사실 인재 활성화의 그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혁진님을 고용을 했는데 이 혁진님의 한 면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뭐 숨겨진 면까지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회사도 너무 좋은 거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개인도 더 즐기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으면은 또 둘 다 좋은 거라서 뭔가 좋은 인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이제 잘못 들으면 네.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을 때 한쪽 굽이 막 닳는 경우가 있어. 네. 근데 한쪽 굽만으로는 안 돼. 너의 오른쪽 굽까지 닳게 해줄게. 뭐 그런 이런 건 느낌으로 아니- 받아줄 그런 수 거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나의 창의적인 부분들을 더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아를 회사에서 실현해 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너의 B면도 유지해. 너의 B면을 회사에서 지원해 줄게. 네가 서핑도 하고 커피 바리스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렴. 회사에서도 마음껏 펼쳐봐.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게 워킹을 맞아요. 하는 거지. 예. 자, 너의 주말 시간까지 회사에서 보내도록 하렴. 서핑도 네. 회사가 주는 돈으로 하고 네. 그 대신 결과물을 산출해서 보고서를 보고서를 쓰도록 쓰라. 하렴. 그것이 너의 본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수치화하렴, 말이야. 기대 효과와 함께 적어내도록 하렴 하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선택으로 둬야 되고 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그 네. 되게 미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취지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이 보면서 되게 가슴이 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일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화두를 던지는 책이에요. 그 개인이 바뀌고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의 미래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이제 개인적인 게 소중하고 호기심이 제일이고 이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좀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정말 더 많은 레퍼런스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책 토크는 이번 달에도 매주 목요일 점심 12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대책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